자, 이번 시간에 이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리고 본등기 관련한 쟁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처럼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안 되면은 키워드 몇 개라도 외우고 나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실력을 쌓고 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얘기고 점수 나와야 되고요. 점수가 나오면은 이게 의미도 이해가 되십니다. 순서를 좀 바꾸셔야 돼. 보통 이해 다 하신 다음에 암기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양이 많아서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되는 대로 외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본등기 또는 종국 등기 용어를 혼용해 쓰는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입니다. 해서 자, 지금 이제 가등기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 최소한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권 변동 효력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소위에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을 명의로 X 부동산을 보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됐다.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때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자,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시 토지를 뭐 30년 일정 기간 동안 이용을 하자.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지상권은 30년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자, 두 사람 사이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X 토지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 을명의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을은 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물권이라 불러요. 소유권도 물권이고 그다음에 이 지상권도 물권의 일종. 근데 용익 물권의 일조, 이용에 관한 물권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서 을이 만약에 저당권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돈 꿔줄 때 을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을은 저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X 부동산에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가리켜서 본등기 또는 종국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자, 갑이 을에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줄 상황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세 달만 지나면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어. 근데 을은 꼭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그래서 갑이 자,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학교에서 매도인 중심의 시장이다. 그러면 을이 아쉬움을 감추고 어떻게 한다? 예, 알았어요. 자, 세 달 있다가 등기 넘겨 받을게요. 근데 가만히 세 달 때 등기를 넘겨 받게 되면은 중간에 갑이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즉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과 매매 계약이 첫 번째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은 자, 을은 먼저 대금 지급했다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요.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실익은 없어. 크게 뭐 돈 돌려주고 이자 쳐주면 그걸로 거의 끝나버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을이 지금 당장 갑이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못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을명의에 자,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로 발표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전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놓게 되면은 갑은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예,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아직 남아 있으니까 갑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보면 병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병은 안심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을도 소유권을 가지면서 병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이 한 물건 어떻게 소유권을 두 개를 다 각각 가질 수는 없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양립할 수 없는 권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요 부분은 다 지워지게 됩니다.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련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을 사는 병이라는 사람은 설령 소유권 이전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을이 소유권을 종적으로 취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가등기를 할 실익이 있나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갑이 3개월 후에 소유권 이전기 해준다 그러니까 좋아. 3개월 후에 소유권 이전기 해줘. 근데 약속해줘. 진짜한테 등기 넘겨줘야 돼. 말로 약속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을은 온전하게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가등기의 하나의 방법. 가등기가 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똑같은 사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을명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을명의 지상권 설정 등기 갑이 뭐 사정이 있어갖고 한 3달 동안은 지상권 설정기를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다른 지상권자가 이미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3개월 후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갑은 뭐 해주고 싶어도 자 지상권 뭐죠? 을명의 지상권 설정기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을을 위해서 자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을은 지상권 취득했다 못했다? 아직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가등기 근거에서 나중에 본등기 해야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을은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 갑자기 중간에 전 가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 문제 부동산에 대해서 병명의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병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일단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병에게 생깁니다. 근데 을이 이미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지상권 설정 등기를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하게 되면은 결국 중간에는 병의 권리는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왜? 이 병의 지상권과 을의 지상권은 소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 부분에 있어서 같은 부분이라고 전제했을 때 병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 등기는 나중에 말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 할 메리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조금 더 이제 아까 우리 소유권 양쪽 다 가질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지상권 양쪽 다 가질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을한테 돈을 빌리고 을한테 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저당권 설정에 합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을이 실질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을은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야. 근데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저쩌고 막 캐나다를 갔다 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등기소에 갈 시간이 없고 등등등 하니까 3달 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 해줄게 뭐 등등 이렇게 개구를 찾다고 있을 때 을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돼. 을은 저당권 설정 청구권, 지금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했거든요.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뭘 했을 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순위는 이 순위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병명의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저당권 설정 등기 을의 저당권과 병의 저당권을 양립할 수 있는 둘 다 저당권 가질 수 있느냐? 아까 우리 예를 들 때 1순위, 2순위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순위가 더 을이 선순위고요. 본등기는 나중에 했지만 그다음에 병이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 뒤에 제일 마지막에 할 얘기를 미리 땡겨서 했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의 효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미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가등기를 해놓게 되면 최소한 양립할 수 없는 권리인 저당자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딴 사람 이름으로 할 수가 없다. 용익권 주로 예시하는 게 지상권이 되게 될 텐데 지상권 설정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 최소한 그 똑같은 자리에다가 다른 사람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근데 저당권은요. 순위 보존만 되지 굳이 그 뒤에 저당권 설정하든 말든 의뢰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병의 저당권을 말소를 할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 간에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은 자 이렇게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순위 보존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없는 거리는 나중에 직권 말소의 문제로 연계가 되게 될 테고 등기관이 알아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권 말소를 하면은 그리고 이때 저당권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등기 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가등기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자, 지켜내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게 된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담보 가등기라는 게 따로 공부하는데 이건 민법 파트에서 공부할 주제고요. 일단 청구권 보호되는 가등기, 아까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지상권 설정 청구권,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호되는 경우 수를 몇 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등기란 걸 했다고 했을 때는요. 자, 첫 번째 다시 가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상대방한테 일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청구권이 있을 때만 가등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이제 바로 본론 들어가서 시험용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저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 오른편 이렇게 기억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보물말 X 보물말 들어가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0회 때 문제에서 사인증여가 나왔나? 사인증여가 뭐죠? 예, 모르지. 그냥 보물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인증여가 뭔지를 연구하시면 안 돼. 왜? 그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넣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 앞으로 시험에 또 마찬가지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툭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오른편. 그러나 이 앞에 보물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볼 텐데 별 의미는 없어요. 권리의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하는 경우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정하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자, 첫 번째 지상권 설정, 자,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획이나 저당권 설정 계획을 체결한 상태에서 뭐라고요? 이 등기 의무자가 협조를 안 하면 자, 지금 당장은 자, 저당권 지상권 설정 등기를 못 해준다. 3달만 기다리다오. 그러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때 가등기라도 해다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 갑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지상권은 설정. 저당권도 기본적으로 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전 나와 있죠.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상권을 병한테 자 바로 지상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병한테 지상권을 팔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둘이서 백날 의세 합치를 해봤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아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하는 가등기를 가지고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변경, 소멸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하나하나 따져봤자 필요 없고 자 하여튼 권리 설정 이전 변경 등등등 이때 가등기 할 수 있다.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장래 발생할 청구권이라고 해서 정지조건부, 시기부 청구권에서 자, 우리 민법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 법률행위 뭐 이런 게 있었죠. 정지조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해서 그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거기에 의존케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시기부는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다루고 있는 것을 시기부 법률행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정지조건부나 시기부는 지금 당장 있는 지금 어떤 권리가 발생한 게 아니야. 앞으로 발생할 권리야.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다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새겨서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시험장 가면 맨정신 아니야. 다 정신이 핑핑 돌아. 그죠? 여기서 기억할 건 뭐라고요? 보물말이 아니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가등기 각각서에 봐야 되죠. 자, 보물말 아닌 보물말이 뭐냐 해서 권리의 보존 또는 권리의 말소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이런 청구권은 없어요. 자, 뭔 소리냐면 청구권은 아까 매매 계약이라든가 지상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처럼 두 사람 사이에 의세 합치가 있고 그때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을 테고 그걸 반대편을 생각하면 그게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권리의 보존 목적에 이 청구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뭐냐면 내 토지입니다. 등기부에 현재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내 건물입니다. 아직 미등기 상태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서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야 소유권 보존 등기하기에 협력해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보존 목적의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가등기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등기관이 꺼져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각하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말소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앞에서 이건 말소 등기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 말소 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식이죠.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감과 전부 불일치한다. 무효다. 그러한 등기를 지우는 과정을 우리가 말소 등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소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야. 왜? 그냥 불법적인 등기다. 그럼 무조건 지워내는 게 기본 틀이거든. 그래서 말소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 보존 목적의 청구권이라든가 말소 목적의 청구권. 누구한테 부탁하라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말 일단 가는 거죠. 보존 청구권, 말소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요 이제 민법 파트 가야 돼.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이런 경우에 있다. 내 토지를 등기를 불법적으로 가져갔다.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거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는 거. 이건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입니다. 또는 내 토지 외에 누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내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면 권리 없이 그러면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해서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물권적 청구권. 요게 이제 굳이 비교하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차이는 뭐냐면 특정인에 대해서 야,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지상권 설정 등기해줘 라고 전 세계 인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물권적 청구권은 내 토지 위에 어떤 뭐 한국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간에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올리고 있으면 야,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세상에 누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따로 이 등기를 하고 가등기를 하고 말고 이런 문제와 무관하게 아무 때고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보물말 외우기 편하게 보물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다 가등기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보물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갑시다. 자, 권리의 보전 청구권이라든가 권리의 말소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고 굳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무 때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보존 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말소 청구권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는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이런 것은 가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의미상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의 보존을 목적으로 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봐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우리는 무식하게 이 문장 하나로 다 쇼부를 보는 거야.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무조건 다 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보존 청구권, 말소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하면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어려웠다니까요. 그래서 최근 나왔던 지문에 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앞을 쭉 보게 되면 말려 끝머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만 없으면 돼? 보물 말만 없으면 이때는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치고 가면 아주 간단해져. 해서 요거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게 뭐 장래 발생한 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걸 자세히 보면 안 돼. 신청할 수 있다 앞에 뭔지 모르지만 보물 말이 없으면 어떻다? 당연히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자, 가등기 했다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신청 과정을 보면,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항상 공동 신청입니다. 해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자,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을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면 의무를 지게 되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갑과 을,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 사이에 공동으로 가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건 출제 포인트는 되지 않고요. 근데 얘가 자 갑이란 매도인이 을한테 가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냐? 아니요. 을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을이죠. 가등기 권리자는 자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의미가 이런 식이야. 갑이 분명히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고 3개월 후에 본등기 해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자 을이 보니까 갑이 의심스러워. 야 가등기 협조해 줘라. 근데 뭐 바쁘다고 그러고 안 오고 그래. 나 지랄이야. 짜증나. 그러면 X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을이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을 합니다. 자 판사님, 자 갑으로 하여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 좀 내려주세요. 내가 얘기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네요.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그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갑을 향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을은 이 명령서를 들고 가서 단독으로 혼자서 등기소에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앞에서 처분제한 등기라고 해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는요 법원의 공무원이 등기소 공무원한테 야 등기 좀 해다오 라고 해서 촉탁을 하게 됩니다. 등기는요 촉탁과 신청 주로 두 가지 또 나중에 직권까지 세 가지가 있게 될 텐데 자 가볼까요? 이것은 가등기 권리자는 법원으로부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갑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 명령서를 들고 가서 단독으로 바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는 간단해요. 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다. 갑이 바쁘다고 얘기해서 동의서만 써줘. 그러면 혼자 가서 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 아까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을이 갑을 상대로 가등기 절차에 협력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걸 본안소송이라고 그래. 법원의 판사가 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협력하라. 즉 가등기 협력하라라는 판결이 이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자 갑에게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걸 줄여서 이행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 있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다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하면 가등기 권리자는 승낙 받아서 다 승낙서 첨부해서 바로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건 안 나와.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부동산 소지지 관할 지방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또는 그 법원의 이행 판결이 있으면 이 판결문이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시행은 중요치 않고요. 특히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공무원이 등기소에 촉탁, 야 등기 좀 해줘 라고 연락하는 것이고, 가처분 명령은 용어가 비슷해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처분 들어가 있네, 촉탁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나머지 살을 붙여볼까요? 자,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보물만 없으면 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치고 갈 테고요. 가등기 신청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문이 있거나 이행 판결문이 있게 되면 이때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해서 이건 너무 유치해서 어렵지 않을 테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등기가 실행되면 뒤에서 공부 다시 하시겠지만은 자, 양립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하는 것이 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이 가등기 권리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별건 아닌데 가등기 이전 등기라고 하고 주등기 부기등기가 한번 구성이 됐습니다. 앞에 설명드릴 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나머지는 다 부기등기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등기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 이게 이제 시험 보는 테크닉인데 이런 논리 구조야. 갑 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갑이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준다고 하니까 을 명의의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겠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을은 나중에 본등기를 해서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가등기 자체를 병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병한테 넘겨주려면 형식적으로 다 가등기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가등기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바로 부기등기. 아까 이전 등기는 뭐를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다? 부기등기. 그럼 이제 경우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서 등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번 갑의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을 명의의 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2번의 순위번호에 가게 될 겁니다. 2번 해서 앞에서 이랬잖아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다 주등기로 처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의 을이 자, 가등기의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누구에서? 바로 자, 을에서 병으로 자,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2-1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아까 주등기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로 처리한다? 부기 등기로 표시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등기가 잘 돼 있는 상태인데 경우에 따라서 말소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을 되고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한 가등기가 있었다. 근데 중간에 생각 바뀔 수도 있잖아.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등기 지워야 되죠. 그때 말소 등기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려면 말소 신청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는 따로 얘기하면 무조건 어떻다? 공동 신청의 대상이 된다. 그때는 이제 자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 가등기를 할 때 그때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등기가 되면 을이 이익을 얻는 거니까 을이 등기 권리자 그리고 이때 갑이 등기 의무자.
자, 근데 이 계약이 나가리가 됐는데 중간에 합의, 해제 등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 등기 지워야 되잖아요. 등기를 지우게 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자, 이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갑이 권리를 얻죠. 이 사람이 자,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은 이제 결국은 자신의 권리가 등기부상 지워지니까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주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미리 좀 땡겨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 쉬운 것들을 탄탄히 이 체계를 잡게 되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려운 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꼬여요. 해서 다시 갑시다. 말소 등기, 가등기를 이제 지워야 된다. 그럼 당연히 어떻다? 공동 신청. 예, 그런데 시험에 뜨는 건 공동 신청은 안 나올 테고 너무 쉬우니까 바로 예외. 단독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가볼까요? 자, 이때 갑소의 X 부동산에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되고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갑이란 사람이 을의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면 어떻다? 굳이 을이랑 같이 가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을 명의의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림을 좀 다른 경우로 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됐고요. 을 명의의 가등기. 이때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동산과 별개의 문제로 이때 아직 을이 소유권 취득 못했잖아요. 그래서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그리고 갑은 마음이 바뀌었어. 딴 부동산을 살려고 그래. 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의사가 없어. 중간에. 근데 등기는 남아있잖아. 이때 등기 남아있으면 병은 갑자기 뭐 5년 후 10년 후에 갑자기 얘가 치고 들어오면은 재산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병이란 사람을 우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당연히죠. 을의 이 가등기 여부에 따라 말소 여부에 따라서 등기부상 이해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을의 승낙을 받아서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앞에서 가등기 신청도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거나 또는 이행 판결. 물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무자의 승낙 등 했을 때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중요 출제 포인트를 삼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등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쭉 이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야? 이 얘기잖아. 가등기 말소 신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출제 쟁점이 됩니다.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병이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다 단독으로 가등기, 을명의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든가 또 갑이 경우에 따라서 다 가등기 명인,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신청하고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갑이 병한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 기존에 쓸모없는 등기를 지워달라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개념 이렇게 보셨고요. 여기까지가 가등기에 관한 주제 보시고 잠시만 끊었다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어려운 파트 가등기 겸 본등기 있을 때 중간 등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갑니다.